그러니까 정의당은 사실상 이게 비관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우선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심상정 대표도 개별 후보들 간엔 단일화 협상을 해라. 근데 당 차원의 전략적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 지금 지역구의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저는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비례연합정당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건 정의당이 앞장서야 국민 보시기에 예쁜 비례연합정당이 그렇죠. 된다. 근데 그걸 안 받는 순간 지금 그 정의당의 이런 상황은 예측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정의당이 4% 미만으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 중에 15% 내외가 정의당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열린민주당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5%에서 열린민주당 지지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가 넘어가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이번에 정의당이 너무 엘리트적 원칙주의, 예, 좌파 엘리트적 원칙주의에 너무 끄달린 게 아닌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생각합니다. 정의당 현역들이 여론조사 1위 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비관적인 거죠. 있으려면 그 심상정 정도인데. 심상정 여영국 정도. 근데 거기도 지금 여론조사를 거기 보니까 단일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도 지역이 돼버렸어요. 창원 쪽에. 그래서 지금 심상정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의석들 6석 있는 게 전부 다 2등도 아니고 3위인 경우가 많아요. 존재감이 없죠. 네. 이렇게 되면 지역구가 바람이 안 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례 의석은 몇 석이 안 되고 정의당 같은 정당도 필요하니까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부류한테 표를 줘야겠다고 했던 기존 민주당 지지층이 니들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일부는 분명히 열린민주당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지도부의 전략적 미스. 이게 요번에 너무 실망을 크게 줬어요. 네. 우리 그 이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한테. 그러니까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어요. 본인들 스스로는 명분을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국민들이 정말 깨시민인데 이 정치 돌아가는 걸 모릅니까? 정의당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사실 명분에 집착했다기보다는 저는 계산기가 잘못 두드려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역동적인 국민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이야말로 여의도 안에서의 주판을만 튀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십수년 된 진보 정당 운동에 대한 그 한 차례 그 이 각성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전망 말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총선이 떠올라요. 2008년 총선이 2007년에 민주당이 정동영 후보가 530만 표 차로 대패를 하고 헤맬 때 그때 만약에 민주노동당이 소위 주사파 논쟁, 친북 종북 논쟁으로 분열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때 저는 뭐 교섭단체 구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좋은 시기에 내부에서 종북 논쟁이 일어나요. 예. 그래갖고 깨져요. 그래서 10석 미만으로 예. 이제 주저앉거든요. 그때 한번 패착이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는 그에 못지않은 전략적 실수가 있었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최근에 심상정 후보가 1위로 나온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워낙에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1위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박빙이어서 이게 만약에 날아가는 상황이면 만약에 전략적으로 창원 성산 같은데 전략적으로 서로 단일화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미래통합당 좋은 일을 시켜주는 선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정의당은 실속 하나 차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적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평소 지지했던 사람들도 대안이 있다면 그거 지지해버리거든요. 내가 사표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만 표를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이게 지역구에서의 저런 조조한 성적이
노회찬 심상정만 주구장창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비례. 그래서 그 비례의원들을 지역구로 내려오면서 열심히 키우지만 본인들이 그 키우는 기반 하나 만들지 못하고 결국에 똑같은 패턴으로 선거가 집착되는데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그 선거를 완전히 망치려고 덤벼들었던 것을 연합전선 만들어서 예. 우리가 한번 같이 싸워보자 하는 태도였다면 굉장히 좋은 그게 지역구 시너지도 났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뭐 개별적인 지역구에 대한 원활한 그 이 단일화 협상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정미 같은 뭐 이런 분들 또 뭐 윤수아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오는 지역구에서는 상당 부분 표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여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민주당에 또 싫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굉장히 암울해지거든요. 지금 이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중앙 차원의 전략적 단일화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고양 지역구, 울산 지역구, 무슨 지역구 이렇게 통으로 놓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정의당에 배정하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어디로 단일화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식의 야권 연대식 단일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일단은 정의당이 뭐 이렇게 좀 당세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보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흐름에 올라타서 보면 민심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시되는 것들 이렇게 보다 보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막 그래프가 움직여요. 그 느낌 속에는 굉장히 좋은 애감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미래통합당의 뭐 인천 총구석 발언도 있긴 했지만 그 행사에 갔던 유승민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한 말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문 대통령 욕을 해도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당신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뭘 했느냐고 한다.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우리가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아무리 욕해봐야 우리가 했단 말이죠 뭐. 얘네들을 시키면 더 잘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